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지금 커지고 있죠. 게다가 11월 달에 미국이 대선이란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민주당 후보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어떻게 하든 경제를 살리자. 경제 반등이 재선의 아주 필수 요건일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이 중국 때리기가 아주 유효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핵심이 그거잖아요. 중국을 때리면서 반도체 전쟁을 일으키면서 대만의 TSMC인가요? 시스템 반도체 업체에게 미국에 공장 지어라. 그래서 15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삼성전자도 아마 오스틴에 있는 공장을 더 확장을 할걸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경제를 살리는 게 핵심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에게도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에는요. 미국이 반하웨이 캠페인에 동참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하웨이가 중국에 있는 IT 기업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5G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업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작년 11월에는요. 한미 간 글로벌 경제 협력을 강조한다. 글로벌 경제 협력을 강조한다. 이 속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들어있잖아요. 글로벌 협력을 강조한다. 단순하게 글로벌 협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중국을 고립시키자는 그런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탈중국화를 하겠다. 그런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한국 기업들 베트남으로 많이 옮기고 인도로 많이 옮겼습니다.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말입니다. 탈중국화를 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제 EPN이라고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입니다. 경제 번영 네트워크, 이코노미 프로스피 네트워크. 쉽게 말하면 EPN이라는 경제 블록 안에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책인데 여기에 한국, 대한민국이 동참하라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아시아 태평양 미디어 허브 특별 전화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미국과 한국 등 국가들의 단합을 위한 EPN 구상을 논의했다. 한국과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EPN은 세계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국가, 기업, 시민사회들로 구성되며 민주적 가치에 따라 운영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EPN에 대한 동참, 우리에게 요구했다는 이야기예요. 요구했다는 이야기. 자, 참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을 만드는다는데 여기에 동참하라고요? 대한민국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대중국 수출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25.1%입니다. 25.1%.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수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만 딱 떼서 생각을 해볼까요? 반도체만 딱 떼서 생각을 하면요. 직접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39.7%나 됩니다. 37.9%. 금액으로도 373억 달러예요. 여기에 홍콩을 통해서 우회로 들어가는 것까지 합치면 50% 가까이 됩니다. 50% 가까이.
전체 반도체 수출이 939억 달러인데 여기에 50% 가까이 되면 460억 달러가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야말로 중국하고 대한민국은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경제가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급망이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중국과 거래를 끊으라? 미국 입장은 그런 거잖아요. EPN이라는 게.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까?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결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새우등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봤어요. 새우등 터진 걸요. 우리 사드 보복 때 충분히 느꼈죠. 예, 단순하게 사드 보복이 미사일을 성주에다 설치하는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복은 아주 무자비했어요. 그 당시에 관광객들 다 줄어버렸고요. 그 사드 기지를 제공했던 롯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사업을 완전히 철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던 거죠. 이 와중에 또 중국의 보복이 안 온다는 그런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중국 수출 피해는 당연하고요. 그에 따른 수출이 25%나 되니까요. 그에 따르는 경제 보복은 또 한 번의 사드 보복을 능가할 정도로 또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그 공급망을 다변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중국에서 벗어나서 베트남으로, 인도로, 인도네시아로, 말레이시아로, 필리핀으로 이렇게 다변화를 시키고 있지만 그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거죠. 트럼프 재선은 올 11월입니다. 11월까지 어떤 시기든 한국에 압박하고 또 압박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수출에는 지금 이중적인 타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대한민국 경제에도 그만큼 큰 이중적인 타격이 오겠죠. 하나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핵심이 지금 반도체 전쟁이거든요.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 미국은 너네들 안 된다. 그러면서 미국은 반도체 작업률을 높이겠다. 대만이 투자해라. 삼성에 투자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업률이 양쪽이 다 높아지면 반도체 수출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우리는 더 힘들어지겠죠. 전체 수출 비중 중에 반도체의 비중이 한 17% 정도 됩니다. 17%. 수출의 17% 된다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중적인 것 중에 두 번째는요. 대중국 수출, 중국의 보복이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죠. 사드 보복에서 이미 봤거든요. 우리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대한민국 정부도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외교부 자체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요. EPN에 대해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아직 초기 구성 단계이며 구체적 요청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미 국무부의 그 클라크 차관은 한국과 구축안을 논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입니다. 말이 다르죠. 그만큼 예민한 문제란 뜻이에요. 예민한. 외교적 부담에다가 경제적 부담에다가 결국은 미중 무역 전쟁의 최전방에 대한민국이 끼어있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대안은 어떨까요? 대안이 있어야죠. 지금 첫 번째 대안은요. 외교적 노력이라는 말밖에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대중국에 대한 외교, 그 다음에 대미국에 대한 외교를 굉장히 활발히 해서 대한민국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굉장히 복잡다기하게 얽혀 있거든요. 부품의 생산부터 시작해서 완제품의 조립에 이르기까지 거의 산업 구조 자체가 중국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우리가 중국과 수출을 끊는다? 하웨이와 거래를 아예 끊는다? 그러면 삼성이나 SK는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중심의 어떤 경제 블록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우방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어떤 그 경제 블록이라든가 요구사항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얼마나 눈매가 매서운지, 또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어느 곳인지,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진짜 두려운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점점 답답해지네요. 어쨌든 더 좋은 상황들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